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최근 올 11월에 열리는 미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후보 측의 핵심 관계자들이 주한미군 철수 이런 언급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국방비를 더 주한미군 주둔에 쓸 필요가 있다는 어떤 협상의 어떤 발언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어떤 논의 속에 나오는 주장이 대한민국이 이제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가 주간동아에 기고한 글인데요. 이 글을 읽어보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핵무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난관이 있는데 이런 난관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장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하게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세 내용을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국내의 한 방송에 출연해서 미국 여러 고위층과 대화를 해봤는데 미국은 북핵 문제에서 중간 단계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중간 단계라는 걸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중간 단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했더니 바로 그 다음날 미국 측에서 미국의 소리 VOA라는 방송사가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이 장호진 실장의 발언을 반박하는 보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이드리언 왓슨이라는 NSC 미국의 대변인이 미국은 중간 조치를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계속해서 말해왔다며 장 실장 주장을 반박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중간 단계라는 게 뭐냐? 중간 단계. 중간 단계라는 것은 북한이 핵을 가지기 전과 핵을 가진 이후에 미국의 대응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즉, 중간 단계라는 것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때, 북한 핵 전력이 고도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북한이 핵을 가졌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 아닙니까? 핵무기 개발 저지를 목표로 추진한 모든 정책, 그건 의미를 상실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단계 이전에는 북한에 핵무기가 없으니까 핵무기를 못 만들게 하는 어떤 그런 정책이 이루어졌다면 지금 사실상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게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비핵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핵무기 사용을 줄이는, 감축하는 이런 쪽으로 정책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한국 당국과 미국 당국이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은 북한과 핵 군축 협상을 하는 쪽으로 간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사실은 북한이 대외적으로 핵을 가지고 있다. 이걸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은 1994년 제1차 북한 핵 위기 이후에 사실상 30여 년 동안 한국과 미국이 매달려 온 북한의 협상을 통한 비핵화, 협상을 통해서 북한이 핵을 가지도록 못하게 했던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명백하게. 자, 그런데 미국이 그러면 북한이 사실상 핵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걸 놓고 이제 미국 측의 어떤 대응 방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왜냐? 북한은 우리와 휴전선을 맞대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과 경계하고 있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이 핵 미사일을 쏘면 자국에 떨어지지 않게만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민주당이나 미국의 공화당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자기가 대통령 당시에 북한하고의 그 빅딜을 통해서 핵 군축 협상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 이 신인균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어떤 이런 분위기는 우크라이나나 중동에서 연이어 전쟁이 터지면서 확산되고 있는 각자 도생의 원칙을 보여주는 것이다. 각자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북한은 미국과 군축 협상이 이루어질 경우에 경제 제재 완화나 주한미군 철수 같은 반대 급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북한의 핵 개발 목적은 애초에 미국을 견제하고 한국을 고립시키는 전술 전략이었다 이거죠. 자, 이렇게 되면 북한 핵이 완성된 것이 전 대내외적으로 컨펌이 되고 알려지고 확정이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한국만 고립된다 이거예요. 한국만 국제적으로 고립된다. 자, 한국 정부는 지금 우리가 삼축 체계를 도입해서 북한 핵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작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1번이 핵미사일 쏘기 전에 먼저 쏴서 미사일을 못 쏘게 하는 거. 이게 킬체인이고요. 두 번째가 한국형 미사일. 핵을 쏘면 대량의 미사일을 쏴서 응징보복한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대량 응징보복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킬체인, 첫 번째 킬체인부터 북한이 고체형 연료를 개발하면서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삼축 체계는 지금 말 그대로 종이 호랑이에 지나지 않게 됐다. 신영균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핵을 가지고 있으면 북한이 만약에 선제적으로 우리 쪽으로 핵을 쏘려고 한다. 그런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선제적으로 핵 공격을 해서 북한 지도부를 완전히 괴멸시킬 수 있다는 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능력과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핵을 자체적으로 가질 수 있느냐? 기술적으로 2년 정도면 충분하다고 신인균 대표는 이야기합니다. 지금 경북 월송에 있는 원자로가 중수로이기 때문에 이 중수로에서 핵미사일의 핵무기의 원료로 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26톤 정도 생산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뭐 삼중수소, 중수소도 뽑아줄 수 있고 이렇게 만들 경우 핵탄두수는 한 4천여 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폐연료병 재처리와 플루토늄 추출에 필요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갖추고 실질적으로 하면 한 2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의 고민은 이거죠. 지금 우리는 NPT 핵 확산 방지 조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개발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핵무장을 이제 결심하게 되면은 NPT를 탈퇴하기 3개월 전에 유엔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NPT 회원국 대다수,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핵무장을 강력히 반대하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NPT를 탈퇴하는 건 자유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핵 공급 그룹이라고 우라늄을 제공하는 이 공급을 거부할 것이다. 근데 국내 원전 대부분이 이 저농축 우라늄을 쓰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저농축 우라늄이 안 들어오면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 가동이 안 되겠죠? 그럼 전기를 생산할 수 없게 되겠죠.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말 그대로 힘겨운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NPT 탈퇴하는 것도 문제다. 자, 그런데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는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적에게 굴복해서 전체주의 공산주의 국가로 전락하지 않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풍요와 자유를 가능케 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계속 유지하려면 이제 결단해야 된다. 글로벌 이익 공동체인 한미공동 바탕 위에서 핵무장을 추진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고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풍 팀입니다.